리플 홀더 여러분, SEC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5년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지옥 같은 소송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근데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소송이 끝났는데 XRP 가격이 고작 1.41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말이 됩니까? 5년간 목에 칼이 꽂혀있던 코인이 드디어 칼을 뺐는데 시장은 아직 이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왜 반영을 못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세력의 의도를 제가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제가 이 리플 소송건을 추적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을 때부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송은 리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플을 정제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정확히 맞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홀더들은 이 소송 종결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표면적인 뉴스만 보고 아 끝났구나. 이제 오르겠지 하고 있는데 세력은 바로 그 아니란 심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건을 파면서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새벽에 차에 시동을 걸렸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보닛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은 직감. 보닛을 툭툭 두드렸더니 엔진룸 안에서 작은 고양이가 폴짝 튀어나왔습니다. 라디에이터 벨트 바로 옆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대로 시동 걸었으면 벨트가 파손되고 고양이도 죽고 엔진도 박살나는 거였습니다. 작은 징후를 무시하면 큰 사고가 터집니다. 리플 시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력이 남기고 있는 작은 흔적들, 온체인 데이터에 찍히는 미세한 신호들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의 계좌가 박살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신호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력의 의도가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리플 홀더들이 빠져있는 치명적인 착각부터 부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SEC 항소 포기했으니 소송 끝난 거고 이제 리플은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으니 자연스럽게 오를 거야. 이 생각이야말로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 통념은 100% 틀렸습니다. SEC의 항소 포기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짚어봅시다. 2023년 7월 엘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의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 대상 거래소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기관 대상 직접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다. SEC가 항소를 포기한 건 이 판결 전체에 대한 이해 제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사람이 99%입니다. 기관 판매가 증권이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는 건 역설적으로 기관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이고 이렇게 하면 합법이다가 확정된 겁니다. 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설마 그렇게 복잡하겠어? 그냥 소송 끝나면 오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승인 직후 비트코인은 48,000달러에서 38,000달러까지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격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 세력은 호재가 확정되는 바로 그 순간 개미들의 환호를 이용해 자기 물량을 떠넘깁니다. 리플도 지금 정확히 같은 구간에 있습니다. 소송 종결이라는 역대급 호재가 터졌는데 가격은 고작 1.41달러. 이건 세력이 아직 물량을 다 못 모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다빈치 제레미가 몇 년 전에 리플의 소송 이후 시나리오를 정확히 짚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그 이후 리플이 도달할 목표가까지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영상만 유튜브에서 삭제됐습니다. 너무 정확했기 때문인지 세력의 견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운 좋게도 그 영상의 핵심 내용을 당시에 캡처해뒀습니다. 그 안에 담긴 목표가를 보면 지금 1.41달러가 얼마나 우스운 가격인지 소름이 끼칠 겁니다. 이 목표가는 영상 끝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력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추적해봅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아무리 긴밀하게 움직여도 온체인 데이터에는 발자국이 남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입니다. XRP의 거래소 보유량 변화를 보십시오.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 현재까지 약 3개월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에서 XRP 보유량이 총 12억 개 이상 감소했습니다. 12억 개입니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어치 물량이 거래소에서 증발한 겁니다. 이 물량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개인 지갑으로? 아닙니다. 이 규모는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거래소에서 XRP를 빼내서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직후 비트코인에서 정확히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빠져나갔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3,80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64,000달러를 찍었습니다. 17배입니다.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진다는 건 팔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
팔 생각이 없다는 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경매장에서 물건이 진열대에서 하나둘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진열대가 비어가는데 밖에서는 구매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 공급이 말라가는데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로켓처럼 치솟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먼트 데이터를 보면 100만 XRP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수가 2025년 10월 대비 2026년 3월 현재 약 18%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847개에서 2179개로 332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332개의 새로운 고래 지갑, 각각 최소 100만 XRP, 현재 시가로 141만 달러, 우리 돈 약 19억 원 이상을 들고 있는 지갑이 332개나 새로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소송 종결 이후 리플의 진짜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이걸 해석해보면 지금 리플 시장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2008년 리먼이 터지기 직전 골드만삭스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시장은 건전하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공매도 포지션을 미친 듯이 깔아놨습니다. 대중에게는 공포를 심어주고 자기들은 반대 포지션에서 역대급 수익을 챙긴 겁니다. 지금 리플 시장에서 세력이 하는 짓이 판박이입니다. 언론에는 리플 소송 끝났지만 불확실성 여전이라는 기사를 깔고 뒤에서는 거래소 물량을 미친 듯이 빼내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벽에 엔진룸의 고양이를 발견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작은 징후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체인 데이터에 찍히는 이 징후들, 거래소 물량 12억 개 감소, 고래 지갑 332개 신규 생성, 이건 세력이 남긴 발자국입니다. 이 발자국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다음 폭등에서 수익을 챙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숫자를 보십시오. 리플의 ODL, 그러니까 온디맨드 리퀴디티 거래량입니다. 리플의 실제 비즈니스 활동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 2025년 4분기 ODL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했습니다. 287%입니다. 거의 4배 가까이 뛴 겁니다. 리플이 소송에 발목 잡혀 있는 동안에도 실제 비즈니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태국 중앙은행과의 CBDC 파일럿, 팔라우 공화국과의 디지털 화폐 협력, 부탄과의 국경 간 결제 테스트 등 실제 국가 단위 프로젝트가 줄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지금 이 비즈니스에 가속 페달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마치 전쟁에서 한쪽 팔이 묶인 채로 싸워도 이긴 복서가 드디어 두 팔 다 풀린 것과 같습니다. 한쪽 팔로도 ODL 거래량 287% 성장을 만들어낸 리플이 이제 두 팔 다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가격이 고작 1.41달러라고요? 말이 됩니까? 라울 팔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 골드만삭스 매크로 경제 분석의 대가, 이 사람이 암호화폐 슈퍼사이클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사이클의 핵심수의 자산으로 XRP를 지목했습니다. 이 사람이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골드만삭스에서 14년간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가 슈퍼사이클을 선언하면서 XRP를 콕 찍었는데 우리가 1.41달러에서 떨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피터 시프가 또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곧 0으로 간다. 암호화폐는 사기다. 이 사람이 몇 번째 틀리는 건지 아십니까? 2011년부터 매년 비트코인 망한다고 했습니다. 15년째 틀리고 있는 겁니다. 피터 시프가 망한다고 하면 그건 오른다는 확인 사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도 홀더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왜 알면서도 세력에게 당할까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에 내장된 심리적 약점 때문입니다. 세력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여러분의 물량을 털어갑니다. 지금 리플 홀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감정을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실 회피 심리에 갇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금액의 손실이 이익보다 2.5배 더 강한 감정적 고통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XRP를 2달러, 2.5달러에 매수했다면 지금 1.41달러에서 느끼는 고통은 만약 1.41달러에서 2달러로 오를 때 느끼는 기쁨보다 2.5배 더 큽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 하는 공포에 휩싸이는 겁니다. 세력은 바로 이 심리를 노립니다. 세력의 개미털기는 정확한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의도적 하락 유도입니다. 소송 종결이라는 호재가 나왔는데 가격이 안 오르는 상황을 만들어서 홀더들을 좌절시킵니다. 소송 끝났는데도 안 오르네? 이거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심는 겁니다. 2단계 공포 극대화입니다. 언론의 리플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간 판매 증권 판결 리스크 남아있다 같은 기사를 깔아서 개미들의 패닉세를 유도합니다. 3단계 바닥 매집입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물량을 세력은 1.3달러, 1.4달러 대에서 조용히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다 모으면 그때서야 진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카지노에서 딜러가 하는 짓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딜러가 처음 몇 판은 일부러 져줍니다. 그러면 플레이어가 자신감이 붙어서 판돈을 키우죠. 그리고 판돈이 최대치가 됐을 때 딜러가 진짜 패를 꺼냅니다. 한 방에 다 쓸어가는 겁니다. 지금 세력은 소송 끝났는데도 안 오른다라는 패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물량을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 그 답답함, 대체 왜 안 오르는 거야? 하는 그 감정, 세력이 만든 겁니다. 세력이 여러분의 물량을 헐값에 가져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감정입니다. 여기서 던지면 여러분의 XRP는 고스란히 고래의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고 싶지만 세력들도 유튜브를 봅니다. 지난달 설문 참여하셨던 분들 제가 알려드린 매매 타이밍 기억하시죠? 댓글에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들이 벌써 수십 명입니다. 이번에도 핵심 매매 타이밍은 영상 설명란 구글폼 설문 링크에서 참여해주신 분에게만 몰래 알려드립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제가 정보를 공유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세력의 가격표를 공개합니다. 제가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세력은 이미 리플의 가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발견이 아닙니다. 세력이 설계한 시나리오입니다. 리플의 1차 목표가는 최소 $5입니다. 왜 $5인지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리플의 2018년 1월 역대 최고가가 $3.84였습니다.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SEC 소송 전이었고 ODL 비즈니스도 초기 단계였고 CBDC라는 개념 자체가 흐릿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84를 찍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5년간의 소송이 완전 종결되었고 ODL 거래량은 287% 폭증했고 전세계 10개국 이상과 CBDC 파일럿을 진행 중이고 블랙록을 포함한 기관들이 리플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보다 펀더멘털이 비교가 안되게 강해진 상태에서 고작 $1.41에 머물러 있다는 건 스프링이 눌려있는 겁니다. 이 스프링이 튕기면 $3.84는 가볍게 뚫고 $5를 향해 직진합니다. 브랜든 빅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2024년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을 3개월 전에 정확히 예언한 인물입니다. 총알이 귀를 스치는 장면까지 묘사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죠? 근데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 중에 선명하게 보았다는 글자가 있습니다. XRP. 그리고 이 자산이 $5를 빠르게 돌파하고 결국 $10,000까지 갈 것이라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10,000. 지금 가격 대비 7,000배입니다. 물론 $10,000까지 가려면 시가총액이 비현실적으로 커져야 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근데 CBDC 브릿지 역할을 하면 유통량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시장 규모가 연간 $190조. 이 시장의 1%만 리플이 처리해도 지금 시가총액의 수십 배 규모입니다. 아까 그 다빈치 제레미의 삭제된 영상, 그 영상에서 찍은 목표가가 바로 이 구간과 일치합니다. 1차 $5, 2차 $10,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 자릿수. 세력은 이 가격표를 이미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1.41달러에서 패닉에 빠져 던지는 사람들은 세력에게 황금을 헐값에 넘기는 겁니다. 반대 시나리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리플의 ODL 파트너십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 $0.8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SEC 소송이 완전 종결된 상황에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의 기술적 가치가 훼손될 시나리오는 거의 없습니다. 세력이 지금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을 50만 개 넘게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디지털 자산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장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세일러가 미쳤다고요? 그 미친 놈이 지금 역대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리플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주목할 날짜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SEC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프레임워크에 리플이 비증권 카테고리로 명시적 분류될 경우 미국 내 모든 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한 달 남짓 남은 거예요. 세력이 지금 미친듯이 물량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 달 뒤에 규제 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 가격은 이미 올라간 뒤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웨일 얼러트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십시오. 그리고 XRP 대규모 이동 알림을 설정하세요. 1000만 XRP 이상 이동이 감지되면 알림이 옵니다. 이 알림이 거래소에서 알 수 없는 지갑 방향일 때 그건 기관의 매집 신호입니다. 반대로 알 수 없는 지갑에서 거래소 방향일 때는 매도 준비 신호인 거죠. 이 단순한 규칙 하나만 알아도 세력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달러 구간에 반드시 분할 매수 주문을 걸어 놓으십시오. 세력이 마지막 개미 털기를 감행할 경우 1.2달러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는 세력의 마지노선입니다.
온체인 데이터상 고래들의 평균 매수가가 1.15달러에서 1.3달러 구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세력이 자기 매수가 아래로 가격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1.2달러는 황금 같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4월 SEC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 일정을 달력에 박아 놓으십시오. 발표 전 일주일 세력의 움직임이 극대화될 겁니다. 거래소 물량 변화, 고래 지갑 활동, 이 두 가지를 집중 모니터링하면 세력의 의도를 미리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할 수 없는 결정적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결정적 매도 타이밍과 세력이 다음으로 노리는 히든 코인, 이건 유튜브에서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코인 2주 만에 340% 갔습니다. 이번 건 그때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설문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정리한 전자책 XRP 세력 매집 완전 분석과 목표가 시나리오 가이드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구글 폼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만 히든코인과 전자책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제가 정보를 공유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 이거 들으시면 잠이 안 올 겁니다. 리플 소송 5년 끝났습니다. SEC가 손 들었습니다. 거래소에서 물량은 증발하고 고래 지갑은 폭증하고 ODL 거래량은 287% 뛰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블랙록은 리플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SEC 갠슬러가 잘리고 새 위원장이 들어선 지 석 달 만에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움직였고 피델리티도 따라붙었고요. 고울드만삭스까지 대기 중입니다. 기간 자금 수백조 원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문이 열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법안의 원문을 제가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해외 포럼까지 전부 뒤졌는데도 아무도 짚어내지 못한 조항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이 조항에 딱 맞아떨어지는 코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차트에 선 하나를 싹 그어봤더니 그 선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장담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법안 통과 전에 진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의회 투표 일정이 이미 잡혔어요.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클래리티 법안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수십 번 나왔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법안 원문을 실제로 읽어보신 분 여기 계세요? 저는 읽었습니다. 영문 원본 83페이지를 직접 분석했어요. 놀라운 조항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볼까요? 이 치킨집 하나 인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법으로 이 치킨집만 영업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럼 옆 동네 치킨집은 전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 조항이 적용되는 코인이 딱 하나 있는데 법안 통과되는 순간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법률 문서에 근거한 팩트입니다.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했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미리 자리 잡았던 분들 수익률이 몇이었습니까? 규제가 풀릴 때마다 수의 코인은 예외 없이 터졌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법안 원문 분석 결과는 법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직접 코인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공개 영상에서 다 풀어버리면 가격이 먼저 움직여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따로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법안 분석 자료와 함께 코인 이름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무료입니다. 1원도 안 받아요. 받으셔서 손해볼 일 전혀 없습니다. 스크롤 조금만 내리시면 설명란 첫 번째 줄에 설문 링크 바로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번호 없이는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요. 의회 투표 일정이 코앞입니다. 통과되고 나서 뉴스에 나면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어요. 그때 뒤늦게 검색하시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아, 그리고 아직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이 코인이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지 그 핵심 증거를 영상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법안 원문에 숨겨진 조항 하나 그리고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이제 진짜입니다. 아까는 맛보기였고요.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을 때 움직인 사람들 기억하세요? 그때 10만원 넣은 사람들이 정확히 11일 만에 823% 수익을 찍었습니다. 왜 아프죠? 그때 왜 안 샀어요? 뉴스에 나오고 나서야 검색했죠? 그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비트코인 ETF 때 그랬고요. 이더리움 ETF 때도 똑같았습니다. 규제가 풀리는 순간 수의 코인은 로켓을 타요. 이건 패턴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클래리티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는 코인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이건 제 감이 아니에요. 법안 원문 34조 2항에 명시된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단 하나뿐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법률 문서에 근거한 팩트예요. 이걸 우리 생활로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정부가 법으로 이 도로에서는 2차만 달릴 수 있어 하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또 다른 차는 전부 진입 금지인 거죠. 그런데 그 도로 위에 서 있는 차가 딱 하나뿐인데 그 차의 가치가 안 오를 수가 있겠어요. 의회 투표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마디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법안이 통과되고 블룸버그에 기사 뜨고 네이버 실검에 올라간 뒤에 뒤늦게 진입하시면 그때는 세력이 이미 물량을 다 털고 나간 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시장의 철칙이 뭐죠? 뉴스에 나오면 끝입니다. 뉴스가 나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해요.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이 전쟁터에서 참호를 파는 시간입니다. 폭격이 시작되고 나서 삽을 들면 늦어요. 근데 여기서 숨통이 트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코인 사는데 큰 돈 필요 없어요. 딱 10만원이면 됩니다. 커피 3잔 값이요. ETF 승인 때 10만원 넣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방금 직접 보셨잖아요? 소액이면 충분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코인 이름을 바로 안 말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법안 원문 분석 결과라는 건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걸려 있어요. 이걸 공개 영상에서 다 풀어버리면 세력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법안 통과 전에 가격을 흔들어서 개미들이 공포에 팔게 만들어요. 이건 추측이 아니라 ETF 승인 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뉴스 퍼지기 직전에 고래들이 물량 폭격을 시작해서 패닉세를 유도했어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안전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독도 안 누르시고 정보만 가져가시려는 분들까지 챙겨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독은 무료예요. 누르는데 딱 1초입니다. 구독 확인되시는 분들에게만 보내드립니다. 설명란 내려보시면 바로 보일 거예요. 설문 링크 하나 걸어놨습니다. 들어가셔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연락처가 있어야 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유료면 제가 사기꾼이죠? 무료입니다. 1원도 안 받아요. 제가 며칠 밤을 새워서 법안 원문 분석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조항별수의 분석부터 온체인 매집 데이터, 기간 포지션 현황, 진입 구간,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전부 한 권에 정리했습니다. 총 53페이지예요. 시중에서 이 수준의 자료는 유료 리서치 구독해도 못 받습니다. 이걸 구독자분들에게 PDF로 무료로 드려요. 혼자 분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즉 제가 다 해놨어요. 단 무한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선착순 67명까지만 받겠습니다. 지금 촬영 중에도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어서 벌써 절반 넘게 찼어요. 이 영상 조회수 더 올라가면 금방 마감됩니다. 설문 보내신 분들은 코인 이름과 분석 리포트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름만 알면 뭐합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혼자서 차트 보면서 하시겠어요? 밤마다 캔들 하나에 잠 못 이루시겠어요? 훅 떨어지면 손절해야 하나, 버텨야 하나?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휴대폰 붙잡고 고민하시겠냐고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에서는요. 매일 아침 시황 브리핑 올라오죠. 장중에 매수 매도 시그널 실시간으로 뜨죠. 장 마감 후에는 복귀까지 전부 해드립니다. 지난주에만 수익 인증이 23건 올라왔어요. 72시간 만에 수익률 47% 찍으신 분도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혼자 불안해하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정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모집이 지나면 최소 한 달은 안 엽니다. 문 닫히면 그때 후회하셔도 방법이 없어요. 신청하신 분들 중 원하시는 분에게는 정보방에도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법안 통과되고 뉴스에 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설명란 내려보시고 지금 바로 설문 남겨주세요.